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의사 안나 코발스카 박사입니다. 오늘 듣게 될 내용은 말 그대로 당신의 성생활과 존엄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체념한 채로 모두 같은 조용한 비극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밤에 5~6번씩 일어나고 패드를 사용하며 실수할까봐 사교 활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스캔들이 있습니다. 17%의 경우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문제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아마도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상적인 실수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전립선의 치명적인 10가지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실수 1번.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남성 10명 중 9명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실수이며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위와 전립선의 관계를 찾다가 이곳에 오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사정 파트너와 함께 또는 혼자은 전립선암 위험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당한 빈도, 수분 섭취, 그리고 오늘 제가 논의할 10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수 10번, 자발적인 탈수, 조용한 전립선 학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재앙인 실수부터 시작합시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은 화장실에 덜 가려고 물 마시는 것을 제한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나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립선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탈수되면 몸은 농축되고 독소와 결정으로 가득 찬 산처럼 걸쭉한 소변을 생성합니다. 상처에 사안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당신이 방광과 전립선에 하는 짓입니다. 이 부식성이고 산성인 소변은 하루 24시간 요로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은 이 화학적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붓고 염증이 생겨 커지며 이는 소변 보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물을 덜 마실수록 전립선은 더 고통받고 전립선이 커질수록 밤에 더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크라쿠프 출신의 68세 환자 로베르트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하루에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3년 만에 그의 전립선은 3배로 커졌습니다. 작은 모금으로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간단한 변화를 도입하자 그의 증상은 단 6주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해결책.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되 하루 종일 균등하게 마시고 한 번에 마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부터는 마시지 마세요.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고 거의 투명해야 합니다. 소변이 진하다면 그것은 전립선의 경고 신호입니다. 실수 9번. 앉아있는 생활 방식의 저주. 이 실수는 전립선을 천천히 죽이고 있으며 아마도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지금도 당신은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1. TV 앞, 차 안 등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전립선의 족쇄처럼 작용합니다. 회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혈액 순환을 차단하고 혈액이 없으면 산소도 없습니다. 전립선은 질식하고 독소를 축적하며 붓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것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골반저근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소변 본 후 새는 것, 방광이 결코 비어있지 않은 느낌,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짜증나는 충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40% 더 높습니다. 트럭 운전사, 사무직 근로자, 은퇴자 등 모두 위험 그룹에 속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5세의 회계사 마렉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15번, 밤에는 10번이나 소변을 봤습니다. 우리는 32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 동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0번에서 4번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나 효과가 좋습니다. 즉각적인 조치.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몇 걸음 걷거나 스쿼트를 하세요. 2분간의 움직임은 전립선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실수 10번. 숨겨진 카페인 과다 복용. 당신의 아침 의식. 그 순진한 커피 한 잔은 사실 매일 당신의 전립선을 고문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심지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요로계의 이중적처럼 작용합니다. 첫째, 신장이 훨씬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강제하여 이미 커진 전립선에 의해 압박받는 방광에 과부하를 줍니다. 둘째, 방광 근육의 경련을 유발하여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게 만들고 소변을 참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또한 방광목과 요도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병목을 조이면서 병을 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은 더 빨리 채워지지만 비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화장실 방문이 더 잦아지고 전립선에 더 큰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하루에 에스프레소 5잔을 마시던 72세의 피오트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려 12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으로 제한하자 2주 후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사 선생님, 제게 인생을 돌려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지 말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쐐기풀이나 세이지차로 대체하세요. 이것은 염증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전립선의 자연적인 동맹자입니다. 실수 7번. 가공식품의 독극물. 이 실수는 대부분의 현대식 냉장고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칩, 소시지, 즉석식품. 패스트푸드는 전립선에 화학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방부제, 트랜스 지방, 과도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합니다.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 수치를 높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축적시켜 방광과 요로계를 압박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 전체의 염증을 유발하며 전립선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아질산염 및 질산염과 같은 방부제는 전립선암 위험을 35%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르샤바 출신의 96세 야쿠프 씨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매일 소시지와 튀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80g으로 정상 크기의 2배였습니다. 6개월 동안 가공식품을 끊자 전립선은 거의 정상 크기로 돌아왔고 그는 12kg을 감량했습니다. 공장식품 대신 전립선을 보호하는 식품을 선택하세요. 토마토는
천연 한겸증 방패인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함유된 브로콜리는 항감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는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야생 연어는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식품들은 당신의 진정한 약입니다. 모든 식사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수 6번, 소변 참기의 고문.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예의상 편리함 때문에 또는 바빠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 끝내고 갈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을 때마다 방광을 시한폭탄으로 만듭니다. 방광은 한계를 넘어 채워지고 근육 섬유는 너무 많이 늘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을 잃습니다. 방광은 약해지고 게을러져 더 이상 스스로 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방광이 너무 가득 차면 문자 그대로 전립선을 압박하고 으깨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지속적인 압력은 부종과 통증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인 감염을 유발합니다. 정체된 소변은 박테리아가 전립선으로 침투하여 종종 항생제, 내성이 있는 염증을 유발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장시간 브리지 게임 중에 항상 소변을 참았던 70세 안제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성 요폐와 병원에서 카테터를 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광에 1.5리터 이상의 소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소변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면 최대 15분입니다. 더 오래 지연하는 것은 전립선과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외출 계획을 세우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당신의 존엄성은 부끄러움이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실수 허번, 담배 학살.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면 지금 읽을 내용이 당신을 겁먹게 해야 합니다. 담배는 폐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을 체계적으로 죽입니다. 모든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70가지가 발암성 화합물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에 축적되는 중금속인 가득괭입니다. 이것은 매일 전립선에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제한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질식하기 시작하고 퇴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흡연자의 공격적인 전립선암 위험은 무려 2.5배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연기를 통해 흡입하는 일산화탄소는 혈액에서 산소를 밀어내어 전립선이 문자 그대로 질식하게 만듭니다. 담배의 활성산소는 세포 DNA를 파괴하여 노화를 10배까지 가속화합니다.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베르나르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좀 더 일찍 끊었더라면 이었습니다. 그처럼 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운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 끊으세요. 담배를 끊은 지 3개월 후에는 전립선 염증이 40% 감소하고 1년 후에는 암 위험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담배 연기 없는 하루하루는 전립선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실수다번, 치명적인 의학적 무지. 이 실수는 다른 모든 실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남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남성적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50세 이후 전립선 검사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암은 17분마다 한 명의 남성을 죽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90%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수지 검사는 30초가 걸립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30초입니다. 간단한 혈액 PSA 검사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전에도 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5년 동안 약한 소변 흐름, 밤에 일어나는 것, 회음부 통증과 같은 명백한 증상을 무시했던 미하오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문자 그대로 손을 잡고 데려온 후에야 진찰실에 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이성 세기 암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때 제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신사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감입니다. 이번 주에 비뇨기과 의사에게 예약을 잡으세요. 한 달 후 언젠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매년 한 번의 검사는 당신이 수년간의 건강, 평화, 그리고 존엄성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실수 3번, 붉은 고기 과다 복용.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면 그것은 매일 전립선에서 타오르는 불의 장작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붉은 고기는 진정한 염증 폭탄입니다. 아라키돈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는요, 부종, 압박감, 통증,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40%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준비 방식은 위협을 증폭시킵니다. 굽기, 튀기기, 고온에서 굽기 등 이 모든 것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것들은 휘발 유통의 불꽃처럼 전립선 세포의 DNA를 공격합니다. 훈제 고기와 가공육, 즉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는 더욱 나쁩니다. 방부제, 특히 아질산염은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WHO에 따르면 성면과 담배와 같은 범주의 1급 발암성 물질입니다. 매일 구운 돼지 목살을 먹었던 71세의 안제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PSA 수치는 15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4. 전립선은 0.2g이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대체하자 1년 후 그의 PSA는 3으로 떨어졌고 전립선은 이전 크기의 절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한 끼로 제한하세요. 연어, 정어리, 유기농 닭고기,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곡류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전립선과 심장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실수 2번, 살인적인 뱃살. 셔츠 아래에 숨겨진 겉보기에는 순진한 뱃살은 말 그대로 전립선을 질식시킵니다. 뱃살은 단순한 칼로리 저장고가 아니라 하루 종일 독성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활성 호르몬 셈입니다.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TNF-알파는 혈액을 순환하며 몸 전체, 특히 전립선에 끊임없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지방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합니다. 네, 제대로 들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뱃살이 당신을 내부에서 여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클수록 남성 호르몬은 적고 여성 호르몬은 많아집니다. 그 결과는요, 전립선이 붓고 선교기 감소하며 발기가 사라집니다. 연구 결과는 가혹합니다. 94cm를 초과하는 매 1ml은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15% 증가시키고 127cm를 초과하면 그 위험은 2배가 됩니다. 제 환자 중 69세 예지 씨는 허리둘레가 112cm였고 밤에 10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16.8 간헐적 단식, 매일 30분 걷기, 설탕과 흰 빵은 섭취 금지. 6개월 만에 그는 15kg을 감량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는 그때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 40대가 된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뱃살이 94cm를 초과한다면 그것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1kg을 뺄 때마다 전립선 증상이 10% 감소합니다. 설탕을 덜 먹고 술을 덜 마시고 더 많이 움직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과 함께 숨을 쉽니다. 실수 1번. 스트레스, 조용한 전립선 살인자. 이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스트레스. 약간의 긴장, 약간의 서두름, 일상적인 걱정처럼 무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스트레스는 내부에서 전립선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시는 코르티솔, 즉 생존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싸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식성 산처럼 작용합니다.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DHT 수치를 높이고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며 염증을 증가시키고 말 그대로 당신의 남성성을 질식시킵니다. 당신의 골반 저근은 끊임없이 수축하여 전립선을 족쇄처럼 조입니다. 결과는요? 회음부 통증, 잦은 소변, 약한 소변 흐름,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당신의 요로계를 전쟁터로 바꿉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은 평온한 남성보다 화장실에 3배 더 자주 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던 67세 사업가 얀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낮에 14번 화장실에 가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의식을 도입했습니다. 심장 코히어런스, 초에런스, 기술.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고 매일 아침 10분 동안 이것을 합니다. 저녁에는 10분 동안 차분한 호흡과 자기 전에 마그네슘 400mg을 섭취합니다. 한 달 후 그의 증상은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10년이 젊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지만 그 효과는 당신의 전립선에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속도를 늦추고 산책을 하고 8시간 잠을 자세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이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진정될 때 전립선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립선을 서서히 파괴하던 10가지 가장 큰 실수를 알았으니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은 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자신의 몸과 밤의 평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4주 구조 계획입니다. 1주차 비상 단계. 하루 종일 작은 모금으로 물 8잔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밤에는 마시지 마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허리를 펴고 전립선에 숨을 쉬게 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허리둘레를 재고 기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2주차, 복구 단계. 가공식품을 완전히 없애세요. 소시지, 칩, 패스트푸드는 안 됩니다. 아침에 10분 동안 차분하게 숨쉬는 심장 코히어런스 기술을 도입하세요. 필요하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을 보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지난 1년 동안 전립선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검사를 예약하세요. 3주차 변화 단계.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뱃살을 태우기 위해 식료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세요. 아연 15mg과 마그네슘 400mg을 보충하세요. 매일 30분 빠르게 걸으세요. 4주차 고정 단계. 매주 체중을 재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목표는 과체중인 경우 일주일에 1kg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동안 휴식 또는 명상을 하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기록하세요. 매일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을 따르는 남성들은 30일 이내에 50%에서 70%까지 개선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 진찰실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립선에 기회를 준다면 전립선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결코 알지 못할 지식과 당신의 건강, 힘, 존엄성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립선을 파괴했던 10가지 실수는 선고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저는 이 원칙 덕분에 50대처럼 건강한 전립선을 가진 80대의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빛을 되찾은 얼굴들, 다시 살아난 결혼 생활, 다시 자신감을 얻은 눈빛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쪽도 보았습니다. 이 경고들을 무시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카테터를 달고 에너지 없이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 당신의 균형, 당신의 삶의 수호자입니다. 전립선을 돌보면 전립선은 힘, 평온, 장수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이 지식을 당신이 아는 모든 남성, 즉 형제, 아버지, 친구와 공유하세요.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들은 내용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세요. 매주 새로운 사실, 새로운 팁, 그리고 당신의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에너지로 가득 채울 새로운 기회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먼저 고칠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동하지 않는 하루하루는 전립선이 고통받는 날이지만 행동하는 하루하루는 전립선이 재생되는 날입니다. 전립선을 위한 싸움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나 코발스카 박사.